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철권 통치, 대를 이은 철권 통치를 했던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의 비호를 받았던 그 시리아를 단 2주 만에 그냥 뒤집어 버렸던 지금의 신시리아 정부죠. HTS라고 하는 세력들이 주도가 된 이 신정부인데, 여기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줄을 확실하게 섰습니다. 친미 정부가 된 거예요. 그동안 친중 그리고 친북한에서 북한과 핵개발도 협력하고 뭐 이런 짓을 대를 이어서 해왔는데, 완전히 친미 정부로 돌아서서 러시아 무기 뺏어서 미국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적성 무기 바로 그냥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인 거죠. 어떤 상황이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는 미그-29 전투기 도색을 변경했습니다. 미그-29 전투기를 야간용으로 전환한 듯 합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글로벌 좌파 단체들이 이스라엘 F-35 공급 중단하라 라는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동률 급감과 부대 재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가 야간 작전용으로 돌려지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 중인 미그-29 전량에 일명 고스트 페인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초의 캐토바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다시 서해로 나왔습니다. 이번 해상 시험 출항에서는 J-15 전투기 탑재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주부터 보하이만 일대에서 전투기 이착함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지 2000 5EG 전투기 24대 해외 매각을 추진 중인 그리스가 프랑스의 반대로 전투기 판매 시도가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그리스는 중고 전투기를 매각해 신형 전투기 구매 대금에 보탤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미티어 미사일을 둘러싼 양국 정상의 갈등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로 활용되고 있는 BTR-82가 드론 방어용 케이지 때문에 보병 수송 장갑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소식입니다.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 피격 시 탈출이 어려운 BTR 계열 장갑차는 보병들이 주로 차체 위에 탑승하는데, 케이지 때문에 실내 승차가 강요되면서 병력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마자 세계 각국의 좌파 단체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려 232개 시민단체가 JSF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 F-35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그-29 시커멓게 칠했죠. 그리고 이 날개의 끝단, 수직미의 끝단,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파란색을 도색을 해서 오인 사격을 피하는 뭐 이런 도색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까만색이에요. 원래 이 전체적으로 하늘색 계열이었죠. 하늘색 얼루무니 계열이었는데, 이렇게 까만색을 했다라는 것은 야간 작전을 주로 하겠다. 야간 작전할 때 하늘색으로 파랗게 칠해진 게 들어오면 뭐 이렇게 보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까맣게 칠해졌다. 우리 한국 공군에도 F-15K 전투기 좀 검은색 도색이지 않습니까? F-16 전투기들은 좀 이 연회색 계열이죠. 우리 하늘이 뭐 파랗다 이러지만 실제로 하늘 보면 좀 연회색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F-16 전투기는 딱 도색만 봐도 이건 주간 작전을 주로 하겠구나. F-15K는 시커멓게 도색이 있죠. 좀 짙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는 야간 폭격을 주로 하겠구나 라는 게 딱 도색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아주 심야의 작전을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미그-29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전 시간을 변경하는 도색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푸젠함이 함재기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자, 동영상 보면 푸젠함이 지금 출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여주는데, 이 함교 뒷부분에 전투기가 한 대 지금 날개를 접고 주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J-15 전투기. 러시아 중국판 수호이 33이라고 할 수 있는 J-15 전투기가 저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한 대를 저렇게 싣고 나간다? 아마 이번
출항의 목적은 제25 전투기를 가지고 사출기를 쏘고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그래서 착함시키고 하는 이런 이착함 훈련을 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 푸젠함의 실전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출항은 2월 17일 출항했습니다. 프랑스는 요즘 그리스에게 좀 이상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스와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충돌하고 여기에 프랑스가 나서서 우리 라팔 사 해서 라팔 팔아주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 또 튀르키예가 다시 친나토 행보를 조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가 튀르키예에 지금 유로파이터 지금 판매 협상이 있는데 거기에 미티어 미사일 MBDA에서 만드는데 그 MBDA 회사에 프랑스 지분도 있으니까 프랑스 니들이 그 유로파이터의 MBDA에서 생산하는 미티어 미사일 좀 판매할 수 없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그리스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정상회담에서 면전에서 그거 안 돼 라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리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24대의 미라지 2005 이걸 인도에다가 좀 제값받고 판매하고 인도도 미라지 2000 가지고 있는데 부품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인도에 제값받고 판매하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F-35 이런 거 좀 사고 하려고 했는데 인도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도 판매할 수 없어. 이렇게 프랑스가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왜 F-35를 사냐? 우리 라팔 안 사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가 최근에 프랑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건지는 몰라도 뭐 이런 이상한 그리스와 프랑스와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못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거 우리 좀 공짜로 좀 줘 라고 제안했는데 그 거부. 그러면 공짜로 안 주면 좀 싸게라도 우리 살게. 그것도 거부. 우리는 제값받고 팔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입니다. 현재. 자, 러시아군의 보병 수송 장갑차죠. BTR-82. 이 BTR-82 제가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내 그러니까 뒤에 병력 탑승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 도어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위로 막 뛰쳐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 나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이 와서 때리니까 걸터 앉아 있으면 다 죽죠. 그래서 커프 게이지 이렇게 장착하고 야 걸터 앉지 마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뭐 동영상 보시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보병은 다 죽어요. 왜 다 죽냐? 문이 워낙 작은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드론이 와서 때려버리고 커프 게이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는 문이 작아서 제대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폭발해서 죽고 이제 이래서 오히려 이 커프 게이지 때문에 BTR-82 장갑차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위에 올라타고 드론 오면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는 바람에 더 많이 죽는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F-35를 가지고 이란을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란을 못 때리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F-35를 운용하지 못하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글로벌 좌파단체의 생각. 이란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좌파단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제 시리아는 떨어져 나갔고 친미로 지금 떨어져 나갔고 이런 이 중국과 관계된 이런 그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그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을 지지하고 있죠. 이건 뭐 한국에 있는 좌파단체뿐만 아니고 그냥 뭐 세계가 다 그래요. 왜? 중국의 사주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그 뒤에 정점에 중국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JSF 프로그램에 의해서 F-35 개발할 때 투자한 국가들이 있죠. 뭐 네덜란드, 뭐 튀르키예 지금 뭐 튕겨 나갔지만 영국 등등 많은 국가 있어요. 그 해당 국가에서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 부품 생산을 가지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F-35를 판매하죠. 그리고 그 부품을 또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후속 군수지원용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단체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F-35 부품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요. 자, 이거는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F-35 부품 판매하지 마라는 소송에서 실제로 네덜란드가 부품을 판매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심에는 네덜란드는 부품을 팔 수 없는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2심에서 이제 그 항고심에서 풀려가지고 네덜란드제 부품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이죠.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이 좌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딱 움직이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그 정점은 중국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중요 소식 봅니다. 지난해 미국과 튀르키예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 2주 만에 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새 정부가 확실하게 친미 노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신정부군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민병대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더니 러시아군에게 빼앗은 방공 장비를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주둔군의 단계적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서부 흐메이밈 공군기지에서 현지 시각 2월 18일 새벽 대규모 공습이 식별되었으며 이번 공격으로 기지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2월 18일 새벽에 다수의 드론과 다연장 로켓이 기지로 쇄도하면서 발생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리아 신정부를 이끌고 있는 하야트 하으리르 알샴 일명 HTS의 예하 민병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서부 반군을 규합해 단 2주 만에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킨 HTS는 현재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말 대부분의 민병대를 정규군에 편입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모든 민병대를 편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격은 HTS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실제로 HTS는 흐메이밈과 타르투스 지역에 남아있는 러시아군에게 대단히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고 떠나는 러시아군의 무기와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HTS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압수한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시리아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적장비 분석용으로 제공하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 남아있는 자국병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시리아 정부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에는 아직 러시아가 반출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무기와 장비들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시리아 새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더 많은 선물을 안겨다 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시리아에 러시아의 큰 기지 두 개가 있었죠. 물론 뭐 유군기지 이권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공군기지로 흐메이밈 그리고 해군기지로 타르투스 이렇게 있었는데 타르투스 항으로 많은 물자가 직접이 돼 있었고 거기에 배가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안 받아주다가 최근에 받아줘서 한 번 싣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흐메이밈 기지는 아직은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송기가 들어와서 러시아 군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어요. 자, 이 흐메이밈 기지 여기에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어요. 자, 동영상 보시면 뭐 파괴가 많이 되고 있죠. 드론 공습 그리고 로켓탄들이 쇄도에 들어와서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타격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HTS 그러니까 신정부군의 비호를 받는 그런 민병대가 때렸다. 근데 정부군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고 그렇지만 러시아는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병사와 거기에 있는 중요 장비들을 계속 실어 나와야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흐메이밈 공군기지 출입구를 차단,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HTS 병력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정말 뭐 완벽한 친러 국가였죠.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경호까지 해줄 정도로 완전히 친러 국가였는데 이렇게 정권이 확실하게 뒤집어졌고 아사드 정권은 세습 정권이었죠. 자기 아버지부터 세습 정권으로 친소련,
친러시아, 친중국, 친북한. 2007년도에 북한의 이 핵기술자들이 시리아에 그 핵기지 지어준 걸 이스라엘에 가서 공습해버리기도 하고, 용천역 그 폭발 사고도 시리아 핵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핵 관련한 교육을 받고 돌아가다가 이스라엘이 작업해서 용천역 폭발 사고 나서 그 시리아 핵기술자들 다 제거됐고, 뭐 이런 정도로 북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해왔던 그 세습 독재 정권이 단 2주 만에 무너졌는데, 그 배후에 튀르키예와 미국이 있죠. 그래서 이 흐메민 기지에 당연히 방공무기가 있었겠죠. 바로 판치르 S-1입니다. 이게 지금 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에 판치르 S-1이 있네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신시리아 정부군이 갖다 줬다 이 말이겠죠.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만 해도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곳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가면, 자, 이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진짜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거 다 새 거니까, 작동되는 거니까 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리아 신정부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친소련, 친독재, 친공산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친미 정권으로 대체가 됐는데, 네, 북한도 언제 이렇게 갑자기 한 2주 만에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송기로는 계속 실어 나가는데, 이런 큰 장비는 수송기에 안 들어가죠. 이런 큰 장비들 앞으로 얼마나 많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